안녕하세요, 스무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f else 문이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셈블리어를 보고 if else 문을 다시 복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면은 반복문을 할 겁니다. 시어노로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가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 어셈블리어를 보고 어떻게 반복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간단하게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헬로월드를 2번 출력한 거죠. i가 2보다 작은지 비교한 후에 i를 증가시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빌드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버거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메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조금 위를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도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메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윗부분은 지난번 코드랑 똑같이 여기까지가 초기화 부분이고, 여기부터는 리턴 0을 하는 부분, 이 안 부분이죠. 그래서 메모리에 0을 넣는 코드가 있는데, 딱 보면은 변수 i에 0을 넣는 그런 코드죠. 그래서 move 명령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변수의 값을 넣는 경우, 그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함수에 인자를 넣는 경우.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냐? 인자를 넣는 경우는 스택에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자가 하나니까 ESP 맨 꼭대기 하나에다 move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인자를 넣는 부분입니다. 딱 그 아래 함수 호출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 코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변수 값을 설정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저기까지 F9로 이동시켜보고 살펴보면은, 넣고 아래로 점프하고 비교하고 다시 위로 가서 출력하고 비교하고 위로 가서 출력하고, 이제는 i가 증가해서 1보다 크니까 작거나 같지 않죠? JL이가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while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점프를 한 후 아래에서 비교를 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적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냐? 말 그대로 최적화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if문 같은 경우가 보이는 대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도 최적화되어 있는 코드인데요.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여기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맞으면은 아래를 실행, 안 맞으면 아래가 아니고 그 바깥으로 점프해서 실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if문은 조건을 비교할 때 괄호 안에 있는 조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의 반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셈블리는 위에서 아래로 계속 실행하는 게 기본이고, 그렇지 않고 점프를 할 때는 특정 조건에 맞을 때 점프를 하게 해야 하는데, 시어너 같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반대되는 경우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i가 0이랑 같다면은 어셈블리어로는 i가 0이랑 같지 않을 때 점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i가 2보다 작다의 반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점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를 계속 실행, 아래에서 점프로 다시 위로 비교하는 부분 간 다음에 i가 2보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하고 실행하고 점프, 비교하고 다시 아래로 가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점프를 먼저 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최적화하지 않은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일단 i 0 넣고 반대 조건 이가 i보다 아니 i가 2보다 크거나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g2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면은 while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나가는 거니까요. 조건이 맞으면은 계속 하는 거죠. 조건이 맞으면은 지금 여기선 조건이 맞으니까 계속 실행해서 i 증가시키고 printf를 출력시키고 다시 조건 검사로 위로 올라가고 비교하고 조건이 아직은 참이니까 그럼 반대 조건이 안 맞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 조건에 맞다는 거죠. 계속 실행하고 다시 위로 점프하고 이제는 i가 이 값이 됐어요. 이 값이 됐으니까 i가 2보다 작지 않죠? 반대로 하면 i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점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최적화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몇 번 실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여기로 돌아간 후에 여기만 한번 봐요. 자, 한 번, 비교 한 번, 실행 한 번, 점프 한 번, 비교 두 번, 실행 두 번, 점프 두 번, 비교 세 번. 이렇게 되죠? 비교 세 번, 작업 두 번, 점프 두 번. 그런데 이전 코드로 가면은 점프 한 번, 비교 한 번, 작업 한 번, 점프 두 번, 비교 두 번, 비교 두 번. 어때요? 점프가 한 번이 덜 들어갔어요. 점프가 한 번 덜 들어갔죠? 그래서 최적화입니다.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어셈블리어 게임 휴먼 리소스 머신 이건 아직 편집이 안 된 건데 나중에 편집 버전으로 올릴 건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때 최적화를 하는 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이렇게 거꾸로 아래에서 비교해가지고 위로 간 후에 돌아가도록 비교를 아래에서 하도록 만든 이유가 바로 최적화 때문에 그래요. 단계가 줄어들죠.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거 한 개를 덜 실행했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사용자가 봤을 때야 티가 안 나요. 사용자가 봤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으면 빨라지게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의미는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같은 결과를 내죠. 그러면 do while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do while 똑같이 조건은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죠. do while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한다. 그게 다르죠? 그러면 빌드를 하고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그대로 똑같이 있네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do while은 위에 점프가 하나 없다. 그렇죠? 왜냐? 처음에는 조건 비교 안 하고 최소 한 번은 실행해야 되니까 위에 점프 뺀 거죠. 그렇게 되죠? 다시 이전 거랑 비교해 볼까요? while이 위에 있는 경우
와일이 위에 있는 경우는 점프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점프가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 아까는 최적화의 개념으로 살펴봤는데 그 최적화의 개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와일의 최적화 버전은 두와일에서 처음에 바로 안쪽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조건 부분을 실행하도록 점프하는 거 단 한 번, 단 한 번 이 코드를 넣는 거 넣음으로써 최적화를 한 거죠. 이 최적화가 점프를 단 한 번만 실행이 덜 되도록 줄이느냐, 그게 아니고 점프가 단 한 번만 실행되도록 바뀐 거죠. 그래서 아까 최적화가 안 된 버전을 사용하면은 점프를 만약에 n번 반복이면은 10번 반복이면 점프를 10번을 추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적화된 코드 같은 경우는 점프를 단 한 번만 하고, 처음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조건 비교할 때의 점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포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i를 두 번만. 포문이라고 다를 거는 없죠? 포문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빌드 파일 다시 열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포문이라고 다를 게 진짜 없는 게 똑같이 위에서 점프해가지고 조건 비교한 대로 가고, 그리고 안에 부분 내부 실행하고 하나 증가시켜주고 하나 증가시켜주는 부분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또 실행되고 돌아가고 하는 거, 이렇게 구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처럼 i 변수를 1 증가시켜주는 코드가 비교하기 직전에 있다면 이거는 좀 포문일 확률이 높죠. 그게 아니고 아까 while문처럼 여기 안쪽에 i를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끝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이나 앞쪽에 윗부분에 있다면 이거는 while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포문이 아니고 while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포문을 사용했다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i를 증가시켜주고 여기는 조건을 비교하기 바로 직전에 해주고, 그런데 while을 사용하면 조건을 비교하기 바로 직전이 아닌 조건을 비교한 다음이라던가 그럴 때 i를 증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코드가 뭐 while이다 for다 그런 거 구분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래도 불가능한데 추측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추측도 힘들다. 이걸 while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검사하기 전에 i를 하나 증가시키죠. 똑같은 코드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캡처를 떠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Alt 프린트 스크린 누른 다음에 Alt 프린트 스크린이 화면 캡처죠.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뜨고 이거를 빌드에서 다시 불러오기 하고 돌려놔봤어요. 이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이게 똑같고 같고
완전히 같아요. 그쵸? 바이너리 단위로 그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하고 for는 기계적으로도 기계어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좀 힘들어요. 편할 대로 그냥 사용자가 리버싱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이거 X64DBG, X32DBG에는 또 기능이 있는데 보면은 디컴파일러라는 게 있죠. 디컴파일러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디컴파일 여기 있네요. 선택한 부분 디컴파일. 디컴파일러를 하면은 얘는 Y를 사용하는 버전으로 번역을 해줬네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쓰면은 대부분 다 Y로 번역을 해줄 거예요. 왜냐? 포문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포문으로 여러가지 경우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포문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 수도 있는데 진짜 막 미쳐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틀린 코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가 애매하다. 어떤 문제인지 좀 감이 오시죠? 이거 여기 있던 거 이거 하나만 여기로 이동하냐? 아니면 이거 두 개가 다 여기로 이동하냐? 좀 그걸 기계적으로 센스 있게 구분하기는 힘들죠.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긴 힘들어서 while문으로 많이 번역을 해줄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디컴파일러를 하면.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이걸 센스를 감지해가지고 포문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while, do while, for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